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0일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소식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방대한 정보 속에서 핵심만 뽑아서 알차게 전해드릴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이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국내외, 정치, 경제, 또 기술 분야까지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빠르게 변하는 기술 환경하고 또 여기에 발맞춘 정책들, 그리고 글로벌 경제 동향,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볼 만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소식은 국내 유통 규제 관련 소식이네요. 여당에서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이걸 다시 추진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통시장 보호라는 취지는 좋은데 아무래도 유통업계 입장에서는 소비 위축이라든지 규제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큰 것 같아요. 특히 그 온라인 배송까지 제한될지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제 외교 소식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시바 일본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요? 네. 그 양국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좀 성숙한 관계를 만들자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관계 개선에 좀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와, 이건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 최고 권위의 토니상에서 무려 6관왕을 차지했다고요? 네, 정말 대단하죠. 작품상을 포함해서 주요 부문을 그냥 휩쓸었습니다. K 컨텐츠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준 거죠. 그 로봇과 인간의 사랑이라는 주제가 좀 보편적이잖아요. 이게 국경을 넘어 통했다. 이런 평가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다음은 조금 다른 분위기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이게 사실상 중단되었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그 헌법 84조에 보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재임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걸 근거로 든 겁니다. 아마 다른 재판들에도 좀 영향이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술기업 관련 규제 소식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요, 이게 낡은 규제 때문에 벤처기업 자격을 잃을 위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이게 금융이나 보험업으로 분류가 돼서 벤처 인증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신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하고는 좀 안 맞지 않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필요해 보이네요. 자, 이번에는 미중 관계로 넘어가 보죠. 런던에서 2차 무역 회담이 시작됐다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관세 인하 문제보다는요, 중국의 그 희토류 같은 핵심 자원 있잖아요. 그 수출 통제를 좀 완화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공급망 갈등의 또 다른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미국 내 상황도 좀 시끄럽습니다. LA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면서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 투입까지 예고하면서 아주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어서요. 사회적 긴장이 좀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더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흥미로운 발언도 있네요. 일론 머스크가 아르헨티나의 긴축 재정을 칭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법원을 좀 에둘러 비판했다고요? 네. 그 재정 건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머스크의 시각을 보여주는 거고요.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하고의 어떤 미묘한 견제 심리, 이런 것도 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국내 규제기관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조사 역량을 강화한다고요? 네, 경제분석국이라는 걸 새로 만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예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업 규제 환경에 좀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금융시장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7월부터 DSR 규제가 강화되는데 그 전에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급증하고 있다고요? 네, DSR, 그러니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 비율을 말하는 거죠. 이게 규제 강화 전에 미리 한도를 좀 확보하려는 수요인데 아무래도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고용시장에도 좀 찬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5월 고용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다고요? 네,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0.37개. 이게 IMF 외환 위기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고용 한파가 좀 심각하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대기업 총수들은 해외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네요. 구광모 LG 회장이 인도에 이어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고요? 네, 배터리 소재 같은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아세안 시장,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죠. 이쪽 공략의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현지 파트너십 강화가 핵심이겠죠. 기술 분야에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LS전선이 세계 최초로 고온형 HVDC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했다고요? 네, HVDC, 이게 고압 직류 송전 기술인데요.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케이블을 개발한 겁니다. 대단하죠. 장거리 송전 효율을 높여서 에너지 전환 시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기술로 기대됩니다. 근데 또 AI 기술 발전의 이면일까요? AI 칩 발열 문제가 커지면서 차세대 메모리 개발 경쟁이 뜨겁다고요. 네, 맞아요. 고성능 칩일수록 열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해결하려고 삼성,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CXL이나 핀 같은 새로운 메모리 기술 개발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네, 경쟁이 치열하군요. 한국의 기술 경쟁력 평가 결과도 나왔습니다. 5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 5위를 기록했다고요? 네, 반도체는 여전히 강점을 보였는데, AI는 9위, 바이오는 10위로 평가돼서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K 콘텐츠의 힘이 유통업계에도 영향을 미치네요. 서울에서 처음으로 세계 백화점 서밋이 열렸다고요? 네, 글로벌 유통업계가 한국 시장하고 K컬처 파워에 그만큼 주목하고 있다는 증거죠. 서울에 이제 쇼핑과 문화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노후 준비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 원을 돌파했고 실적 배당형 투자가 크게 늘었다고요? 네, 과거에는 좀 안정성 위주였다면 이제는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장기적인 자산 운용 관점이 점점 중요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중국인 관광객 유입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호텔, 카지노 관련 주가가 좀 들썩이고 있다고요. 네. 실제 관광객도 늘고 있고 그래서 관련 산업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자본시장 소식인데요. 한국거래소가 자체 시스템으로 야간 파생상품 시장을 열었다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 해서 국내 증시 면역도를 높이고 유동성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M&A 시장도 뜨겁습니다. 산업용 가스 업체인 DIG 에어가스 예비 입찰에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대거 참여했다고요. 네, 최대 5조 원의 몸값이 거론될 정도로 관심이 높다고 하네요. 국내 산업의 매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그런데 증시 화랑과는 달리 가상자산 시장은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거래액이 크게 줄었다고요? 네. 투자 자금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에서 주식 같은 다른 자산으로 좀 이동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 기술 경쟁도 치열합니다. 양자 컴퓨팅 선도기업 아이온큐가 기술력 강화를 위해서 영국 기업을 인수했다고요. 네, 양자 컴퓨팅 상용화를 앞두고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합종 연행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호텔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네요. 서울뿐 아니라 지방 중저가 호텔까지 투자가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K 콘텐츠와 관광 열풍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과거에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도 온기가 도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들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수 인재 유치에 나섰다고요.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해외 인재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네, 좀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 문서윤 씨가 K-팝 아이돌로 데뷔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더 블랙 레이블의 혼성그룹 멤버로 데뷔한다고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죠. K-팝 시장의 다양성이 확대되는 측면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검색 시장 판도 변화도 감지됩니다. 네이버가 점유율은 유지하고는 있지만 생성형 AI나 유튜브 등으로 검색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사용자들이 정보를 찾는 경로가 다변화되면서 기존 포털 중심의 검색 시장에도 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달앱 시장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중국 배달 플랫폼 헝그리판다가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거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것 같은데 그럼 배달료 경쟁 심화가 라이더 관리 문제 같은 우려가 좀 나올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AI 기술 발전과 함께 저작권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제도 마련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국내 연구기관의 AI 기술 개발 소식도 있습니다. EP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죠. 여기서 스스로 학습하고 일하는 AI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와, 영화에서나 보던 인간형 로봇이 현실로 다가오는 걸까요? 뭐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이나 산업 자동화에 기여할 수 있겠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또 콘텐츠 IP 분쟁 소식도 있네요. 야구 예능 불꽃야구와 JTBC 간의 저작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고요. 아, 이게 방송사랑 제작사 간의 그 지식재산권, IP 소유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례인데요. 콘텐츠 산업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 장비 업체 소식입니다. 원익 P&E가 배터리 조립 공정 장비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미국 완성차 업체에 공급한다고요. 네, 기존의 충방전 장비 중심이었는데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자, 벌써 마지막 소식입니다. APS라는 회사가 친환경 초경량 합금 신소재 에코알막 사업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네, 반도체 장비 기술을 활용해서 신소재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시도인데요. 그룹 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하네요. 정말 다양한 분야의 소식들을 숨갑게 살펴봤습니다. 기술 경쟁, 글로벌 경제 변화, 새로운 정책들까지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네요. 네, 오늘 짚어본 소식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키워드는 역시 변화 그리고 경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술 패권 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또 여기에 대응하는 기업과 개인의 움직임이 두드러졌고요.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회와 도전을 보고 계신가요? 앞으로 이 변화들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을 꾸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른 내용 중에 더 궁금하신 점이나 앞으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요.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